아니 본인이 일단 아쉬우면 안 돼. 본인이 일단 아쉬우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딱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나는 온방 소리를 온방 듣기 싫어서 그래요. 온방 듣기 싫어서 솔직히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떨어졌어 이래버리면 또 서로가 마음 아프잖아. 기하께서 생각하는 직장생활 조직의 의미죠. 조직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직장생활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발휘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과 잠재력은 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구성원들과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빛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음, 들어 학부 생활 중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역할 분담을 하려고 하니 그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과의 소통을 통해 자기 자신의 고교 시절 특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과의 소통을 통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데 문장에 이게 접속가 그래서가 안 맞아요. 막상 역할 분담을 하려고 하니 그분들 어떤 걸 좋아하고 자신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개개인과 소통을 통해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과의 소통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개개인과 소통을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교 시절을 특기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개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친구들의 자기 자신이란 말이 안 맞잖아요. 친구들의 고교 시절의 특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음. 이거 빠르죠? 천천히 할게요. 네. 글쓰기 상이라보다는 백일장이라는 말 사용하세요. 백일장. 백일장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과의 소통을 통해 친구들의 고교 시절의 특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문장이 더 자유로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백일장. 글쓰기 상이라는 건 없어요. 글쓰기 상이라는 건. 백일장이 더 적합한 말이죠. 백일장. 우리가 뭐 교내 백일장 아니면 뭐 문해 백일장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백일장에서 수상한 그분은 보고서 담당을, 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전공한 친구는 가공 및 모델링 제작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맡긴다? 맡긴다는 말도 어폐가 있죠. 맡긴 뭐 내가 사장에 대해서 맡긴다 이런 말인데 맡았습니다. 아니면 책임을 졌습니다. 그 분야에 책임을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뉘앙스가 좋을 것 같아요. 맡길 수가 있었다는 말은 내가 지시를 했다라는 말이 돼버리니까 권위적인 투가 나거든요. 이런 말은.
그리고 프로젝트에 문제없이 진행되어 어디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가 빠져있어요. 뭐 학교에선지 아니면 어떤 뭐 위탁교육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어디에서가 빠졌어요. 어디에서가. 학부에서라는 말을 추가했다. 그렇죠. 천천히 할게 천천히. 이처럼 자신의 자아 실현. 이처럼 자신의 자아실현은 협력하는 상대방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발휘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건 내가 깨달은 거니까. 이처럼 자신의 자아실현은 협력하는 상대방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발휘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휘된다는 것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휘된다 이 말도 마찬가지죠. 발휘할 수 있다. 발휘된다. 피동이니까요. 사동으로 고쳐줘야죠. 그리고 구성원들 간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구성원들 간이라는 어폐가 있으니까 대용작의 입사에서 동료들 간에 이런 말로 이처럼 자아실현은 협력하는 상대방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좋아요. 이게 훨씬 좋아요. 동료라는 말에는 이제 부장 뭐 이렇게 선후배가 다 포함되는 말이니까요. 예. 아니요, 끊임없는 말이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끊임없는 글자 수가 길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까 첫 문장에 있었잖아요. 직장생활은 잠깐만요. 직장생활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직장생활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홀로 발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고치세요. 첫 문장을 지금 첫 문장 있는 걸 두 번째 문장 합쳐갖고 직장생활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홀로 발휘되지 않는 직장생활을 잠깐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직장생활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발휘하는 장이자 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1987님 반갑습니다.
그럼 글자 수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 끊임없는이라는 말이 좋아요.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 소통을 한다는 말이. 예. 장의자, 이것은 홀로 할 수 없다. 이것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돼요. 무엇이 장의자란 말에서 이미 문장이 한번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홀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켜주는 낱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장이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요? 직장 생활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홀로 발휘되지 장이라고 생각한다.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문장을 그냥 두 개로 나누는데 예. 직장 생활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장이다. 생각합니다는 말을 지우고요. 글자 수가 많아지니까 직장 생활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장이다. 장이다. 장이다 한 반말 같은데. 장이라 생각한다. 생각합니다는 말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긴 해요. 직장 생활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성과 잠재력 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이 말 지우고요. 직장 생활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발휘되는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발휘되는 소통의 장소라고 생각한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문장 지워지면 글자 수가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소통을 끌고 가면 되니까요. 예. 가능성과 잠재력 홀로 발휘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지워버리고 그냥.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보면 역시 구성원들이란 말은 이제 동료라는 말로 좀 바꾸고 구성원이란 말이 좀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좀 군대 용어 같아요. 딱딱딱 끊어지는 그런 것 같아서 부드럽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읽었던 것 같던 그중 글쓰기상을 받았던 그부 아까 100일장 했죠. 100일장 상을 수상했던 친구는 그부라는 말도 살짝 그렇거든요. 친구는 보고서를 담당하고 공업고등학교 말고 공고기계과를 전공한 친구 공고기계과를 전공한 친구는 가공 및 모델링 제작을 뭐 책임졌다 맡았다 뭐 이런 식으로 바덜키드님 재미없으시겠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중 100일장상을 받았던 그분은 보고서 담당을 맡았고 공고기계과를 전공한 친구는 가공 및 모델링 제작을 맡았습니다.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후 프로젝트는 문제없이 진행되어 좋은 점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써줘야 되겠죠. 그래요. 굳이 딱 500자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 학부에서 그렇죠. 학부에서 좋은 점수 받았다.
이처럼 자신의 자아 실현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발휘되는, 아까 이거 말했죠. 이거 말했고, 대웅작의 입사에서도 역시 동료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동료 구성원들이란 말 하지 말고 동료들 간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자아 실현에 도달해 나가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운 말이고, 이건 예전에 히틀러가 주장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모든 성국에서 저는 물론 동료들도 상생할 수 있는 어 상생할 수 있, 상생할 수 있는 뭐 잠깐만요. 구성원들 간에 대용장 입사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는 대웅제약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렇죠. X제약 입사에서 동료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그렇죠. X제약의 입사에서도 동료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협력할 수 있는, 아니다. 입사에서도, 잠깐만요. XX 제약의 입사에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이란 말이 반복이 되니까 XX 제약의 입사에도 동료들 간의 XX 제약 입사에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어, 이상하다. 잠깐만.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는 그런 대웅 제약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되면 다시. 잠깐만, 내가 잠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대웅 제약에 입사해서도 입사에서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야. 이걸 꼭 굳이 안 써도 되고 이런 느낌이면 될 것 같아. 대용작에 입사해서도 서로 간의 능력에 상생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협력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느낌. 자, 우리 잠깐 고치는 동안 한 5분만 다시 좀 쉬었다 갑시다. 나도 갑자기 머리 쓸라니까 너무 힘들다. 5분만 쉬었다가 충분히 수정하시고 음악 틀어드릴게요.
This guy, he'll run a marathon. Whoa, You, man, me? she will totally. 죽을 것 같아.
사는 게 그래요. 쉬운 게 없어요. 뭐 이거 하나 하는 것도 다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도전했으면 끝은 봐야죠. 그렇죠? 각자의 분야에서 저도 역시 새롭게 도전하고 있고 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실패는 늘 있었고요. 그런데 그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다음에 성공으로 이어질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의 입장 아닐까 합니다. 저는 다른 식의 이제 세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가졌던 경쟁의 시스템에서의 실패를 맛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올바르게 가는 정도의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돈 안 드는 일 하니까 정말 할 일은 많습니다. 할 일은 정말 많은데 나름의 그런데 수입 대신에 또 얻는 게 있으니까요. 요즘에 원고 작업도 이제 같이 들어가고 있어서 나름 혼자 바쁩니다. 혼자만 바꿉니다. 혼자만. 어제 그 사회적 기업 민간단체 그 등록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요건이 꽤 까다롭더라고요. 요건이 꽤 까다로워요. 그 민간단체 등록하게 그 비영리 단체에 등록하는데 일단은 1년 이상의 그 경력 활동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명 이상의 상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행부가 있어야 되고 100명 정도가 움직일 수 있는 회원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섭이 돼야 됩니다. 많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법인 등록하는 건 좀 쉬울 것 같진 않고 일단은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말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생겼는데 언젠간 되겠죠.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청년단체 일단은 좀 알아보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서 함께 하는 방법으로 해갖고 모색을 해야죠. 지금 이제 지역사회에서 혼자 뛰다 보니까 아직 이제 제가 혼자 시작하고 있잖아요. 너무 앞서가는 것도 있고 아직 지역 주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 해남이나 지역의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차 산업이 없거든요. 1차와 3차 산업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농업과 어업이 주가 이루고 3차는 이제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이 없는 거예요. 뭐 제조 공장이나 뭐 이런 김치 공장 뭐 이런 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공장으로 보기는 좀 힘들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산업화라는 건 이제 철강이나 어떤 자동차 뭐 이런 식의 이런 공장을 말하는 거니까. 그럼 이 1차 산업과 3차 산업과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4차 산업이잖아요. 미디어 사업이니까. 미디어 사업과 이제 스피치 이런 것들이니까 교육 사업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을 또 어떻게 만들까? 협동조합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죠. 어제 이제 부산일보에서 이제 좋은 아이템을 하나 준 게 그거였어요. 대학 졸업을 했는데 미취업자들을 학교에 있는 방과 후 교사로 활용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월급 한 70만 원 정도 주는데 저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취업을 준비할 사람은 취업을 준비하고 아닌 사람은 이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지역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거든요. 부산에서 처음 이제 그걸 시도한대요. 저는 거기서 그것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대학 졸업자들이 지역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굳이 막 토익책 들고 다니면서 하지 않더라도 대학에서 공부만 제대로 했다면 그 공부 기술을 그대로 지역에 쓰면 굉장한 무궁무진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한테도 이제 그 지식을 전수해 주는 거니까 그 비싼 등록금 내고 다녔던 학교에서 썼던 지식들을 그렇잖아요. 일정 정도 돈 준다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알바비 떼어먹지 말고 공식적인 돈으로 지금 받는 거니까 그렇죠. 교육 강사 같은 거. 그리고 오늘 읽어본 신문에서 또 이제 서울에 이제 한정된 이야기지만 그 쉽게 말하면 지자치단체죠. 여기서 뭘 했냐면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성공한 협동조합 사례들을 견학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에만 목매이지 말고 이런 일도 있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텃밭도 한번 봐보고 협동조합에서 짓고 있는 텃밭도 봐보고 거기서 뭐 다른 뭐 공예품들도 한번 봐보고 그러면서 이들의 어떤 선생님들을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모셔서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게 진짜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사는 방법 아닐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또 하나의 시도의 장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꼭 강의라고 하면 석박사 학위를 따야 되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교수의 입장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선생님이잖아요. 이런 선생님들은 그 우리 오마이뉴스가 이거잖아요. 시민이 기자다. 저는 시민이 선생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살아온 방식에 또 가치관이 있는 거니까 그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요즘 애들은 하도 스마트폰 만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교육제도는 뭐가 잘못되냐면 모든 교육의 기준은 대학 진학이에요. 대학 진학. 대학 진학을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걸 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죠. 유치원 때부터 초중고까지는 다 이것만 목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정신병적 질환도 생기고 협력할 줄 모르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 가서는 뭐예요? 취업 준비에만 또 목을 걸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안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교육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충분히 수입만 보장된다면 너무 많은 돈을 바라는 건 아니고 지금의 아르바이트 정도의 수준만 해준다고 해도 아이들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모이면 뭐가 생기냐면 아이디어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생겨버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다면 이제 청년 유니온 같이 청년 단체를 조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생각은 큰데 이제 실천하려니까 이제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네, 돌아오셨습니까? 네네. 그러면 계속해서 그래서 갑갑합니다. 얼마나 쓰지? 제가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제 4번 하면 되는 거죠. 3번까지 했으니까 4번 기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회사 내에서 나의 목표는 무엇이다. 그렇죠? 항상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꿈은 큰데 실천이 어렵다. 그렇죠. 일단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청년들을 만나는데 청년이 없어. 제 또래 청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장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주변인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비치는 게 목표입니다. 유전 시절부터 최고의 자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바꾸는 계기는 일단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학창시절 도내 마라톤 대회 봉사활동을 갔던 때였습니다. 경기 막바지인 무렵 일부 사람들은 상위권 주자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위권 주자들보다 한참 뒤에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스 도중 다친 학생이었습니다.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결과에 상관없이 무사히 레이스를 완주 그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교훈 삼아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학부 생활을 무난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게 됐고 최고에 가까운 결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입사에도 항상 타의 모범이 되어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까지 이끌도록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냥 이거만 봤을 때 느낌은 식상해요. 뭔가 좀 식상해. 지금 마라톤의 사례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이미지보다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약자를 응원해준다.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도 사실상 그거잖아요.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회사의 이미지하고도 맞잖아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가시냐? 이것이 문제인데. 음, 제가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뉴스 하나 보고 한번 이거를 본인이 다시 한번 짜오세요. 이거 그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제가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뉴스 한번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 초등학생 뉴스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또 같은 사례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학생들에게도 치열한 경쟁만 가르치는 기성세대에게 뭔가를 좀 느끼게 해주는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네, 지난 4일에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SNS를 통해서 어른들이 이거를 돌려보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영상인가요? 네, 보기만 해도 절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도 몇 번씩 돌려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인생이란 달리기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 함께 보실까요? 지난 4일 운동회가 열린 부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달리기 시합에 참가한 5명의 6학년 학생들. 그런데 1등을 다투던 두 학생 중 한 명이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학생들은 물론 앞서가던 학생까지 달리기를 멈추고 넘어진 친구를 도우러 다가갑니다. 그리곤 다 함께 손을 잡고 나란히 결승점으로 향하는데요. 이 모습에 힘찬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온라인상에서도 배려와 우정의 레이스를 선택한 어린 학생들의 행동에 우리 군의 찬사와 반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착한 아이들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약의 이미지와 관련된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로 고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식의 느낌인데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좀 아니다. 좀 전체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필요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버티는 건 의미가 없고 본인이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다시 한번 짜보세요. 이제 약의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있을 텐데 잠깐만요. 영상이 있을 때 영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영상을 유튜브로 카톡 이런 식의 느낌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약이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약한 자들을 도와준다라는 느낌. 그리고 약한 자가 같이 1등할 수 있다라는 느낌. 이 느낌이 어떻게 보면 치료의 이미지하고도 맞으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선의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 회사에서 목표화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저는 단순히 최고를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건 너무 식상해요. 본인이 오늘 한번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짜는 게 좋겠다. 이건 너무 식상해요. 이걸로는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짜보세요. 이거는 한 문장 한 문장 고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으로. 그 다음에 5번. 자, 5번 보겠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어려움이나 갈등상을 해결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이거 말인데. 다른 생각. 고객 시절 현장 실습을 생산 현장에서 이교도로 일할 때 PCP 기판을 크기에 맞게 자르는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가 일하던 시기에 공장은 성수기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근무자가 새로 바뀐 제품 개수를 정확하게 수정하지 않아 다음 공정에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근무자와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반장님 포함한 3자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소통을 통해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을 잊기로 하고 각자 의견을 더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공정 과정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은 기계 오작을 제외하고 나타나지 않았고 제품 생산에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때의 일을 서로 간에 오해로 빚어진 것이며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문제들 요소를 확실히 잡고 공정 과정을 정확히 확인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대체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문장의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문장의 시간 순서대로. 자, 내가 고교 시절 공장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성수기 시즌이었다. 근데 전 근무자가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근무자와 말다툼을 했다. 반장님을 포함한 3자 대면이 이루어졌다. 3자 대면이 이루어졌다는 말 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해져요. 내가 직접 해결하는 식으로 했어요. 어차피 이거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3자 대면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뒤에 내용보다는 이 소통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해요. 뒤에 내용 솔직히 뭐 내가 얼마나 뭐 이바지했다 이런 것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내가 이 소통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는 뒤에 있는 부분은 솔직히 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소통. 아닌 말로 술이라도 한잔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내가 막 따지듯이 그러는 게 아니라 막 뭐 가서 이거 왜 안 되냐 이렇게 따지듯이 했다는 식의 뉘앙스는 돼서는 안 되고 이러이러한데 힘들었다. 그래서 뭐 소통을 할 때 같이 뭐 음료수를 하나라도 갖다 주면서 이야기를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뭐 생산량에 이바지했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건 책임감이 있다는 것보다는 마치 그러니까 생산량에 이바지했다는 말이 내가 책임감을 있다는 것보다 약간 내가 뭔가를 주도를 해야 되는 애구나. 얘 성격은 주도를 해야 되는 애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하 직원이잖아요. 부하 직원의 입장이 뭐겠어요? 부하 직원인 건 뭐겠어요? 상급자가 지시하면 따라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가 주도하려고 하구나. 그러면 얘 자식 쪽 키워놓으면 나를 밟고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얘를 뽑겠어요? 안 뽑지. 절대 안 뽑죠. 사실상 면접으로 오시는 면접관들의 대부분 어떠면 그 조직의 중간관리자급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CEO가 오기도 하지만 그건 일부고 이사라고 와도 거의 다 대부분 중간관리자들이 오거든요. 중간관리자들은 항상 그겁니다. 불안합니다.
위에선 쪼이죠. 아래선 치고 올라가죠.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가면서 나와 같이 올라가려고 필요한 거지 나를 밟고 올라가려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의 생각은 마인드 자체가 대부분의 마인드 자체가 그렇죠. 야망을 감추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 중간관리자 생각을 항상 이거예요. 아, 애가 아직 사회적 경험이 없구나. 좀 미숙하구나. 생각이 좀 어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뭘 주도했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이런 일을 했고 그런 식으로 풀었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가세요. 소소하게 가는 게 제일 좋고요. 방금 같은 뭐 삼자 대면이나 이런 표현들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거. 얘는 그러니까 좀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느낌이 들죠. 아, 얘는 뭔가 따지려 드는구나. 굉장히 데리고 있으면 피곤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4번과 5번은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아까 그러니까 실동안 제가 읽어봤었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근데 이거 현장 실습을 가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좋아요. 근데 말다툼이 일어나는데 말다툼을 어떻게 풀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게 정리고 5번은 그 4번 아까 말했듯이 그 제가 보여줬던 이미지 생각해서 한번 스토리를 한번 짜보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많이 힘들죠. 또 머리가 지어 짜지는 것 같고 폭발할 것 같고 뭐 근데 다른 사람 100번도 쓰고 100번 넘게도 써요. 자기소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수시로 자기소개서 쓰고 그러니까 뭐 한두 번만 거치는 거야 일이겠습니까? 들어만 갈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소원합니다. 그래서 좀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돼서 소문 좀 많이 나서 사람들 와서 이렇게 어려운 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하시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즘에 아이고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소설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변호사 뭐 송강호 배우 나온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소설 쓴다고 하잖아요. 자소설 돈 몇천만 원씩 들면서 전문가들 기용해갖고 쓰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서류 통과가 목표니까 다 비쌉니다. 변호사? 변호사 왜? 변호사는 왜? 음, 변호 변호인 변호사 제목은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나도 그게 헷갈리더라니까. 변호사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리는데 변호인일 거야 아마 변호인. 아 이제 일상적인 수다들 떨어야 되는데 사람이 오늘 너무 없다. 오전이라서 그런가? 오전이라서 그런가? 그런데 그 영화 보면 나도 정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많이 도와주고 싶다 생각했다 이거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저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제 행복은. 나눠줬을 때 내가 엄청나게 행복하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그 행복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타적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엄청나게 대단한 뭐 이런 건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남을 도와줬을 때 느끼는 거거든요. 가장 극단적인 쾌락이라고 하잖아요. 마약과 똑같은 쾌락이라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이기적인 동물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어떤 이익을 움직일 것이냐, 돈을 갖고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변에 사는 소소한 삶에서 행복을 느낄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찾는 행복인 거죠. 아 그나저나 나는 아직도 이제 월요일날 그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월요일날은 과연 만날 수 있을지 무슨 나 연애하는 기분이야 지금. 그 학교 마 친구
연애하는 기분이야, 연애하는 기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접한 내용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공감의 뿌리 교육이라는 걸 한대요. 이게 뭐냐면 그 초등학생들, 저학년들이겠죠. 저학년들 상대로 뭘 하냐면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렇죠. 밀당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거지. 기분이 나쁘다고. 근데 뭐 가면 자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 회사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생들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 갓난 아이를 데리고 와요. 지금 이 아이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아이의 뭐 볼도 한번 만져보고 아이가 웃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아이들은 대답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써놓고 이거 뭐야? 주번 몇 번? 이거 다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애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말을 한대요. 어떤 느낌을 표현한대요. 이 아이는 바다 같아요. 이 아이들은 하늘 같아요. 이 아이들은 뭐 포켓몬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킨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공감 뿌리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의 왕따율이 90%가 줄어들었다. 100%가 아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90%가 줄어들었다는 건 굉장히 큰 수치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솔직히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 특히 아이들 사이에 사고들을 보고 자꾸 학교마다 아이들이 많아지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지역사회가 해줘야 되는데 지역사회에서는 관심이 없죠. 아직도 여전히 이런 농어촌 사회에서 목숨 거는 건 토건 사업이고 토건 사업 뭐 도로 놔야 되고 뭐 건물 세워야 되고 이렇게만 사고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20세기 근대적인 사고만을 하고 있으니까 맞는가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좀 회의감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를 모르면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우리도 이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할까 하면 항상 이해 집단 간의 이득 싸움. 그거는 이제 비단 우리 같은 제가 살고 있는 촌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베이비시터 지금 말씀하신 게 15살만 되면 할 수 있는 알바가 베이비시터예요. 베이비시터. 외국 영화에서도 많이 보이잖아요. 부모가 외출할 때 어린 자녀들을 두게 하는 거. 외국은 베이비시터가 없으면 아동 학대로 고소가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것도 솔직히 말해서 여유가 된다면 좀 지자체에서 보조만 해준다면 청년들 엄한 것에서 삥 뜯기지 않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돈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베이비시터 두기는 굉장히 힘들고 솔직히 너무 많은 돈이니까. 그런데 일정량만 보조를 해준다면 할 수 있죠. 그냥 놀아주는 거죠. 솔직히 놀아주는 거니까. 애들 놀아주는 거니까. 애들하고. 근데 괜찮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상한 연변 아줌마 와가지고 연변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수습이 안 되잖아요. 신원이 증명이 안 되신 분들 와가지고 우리 애를 맡긴다는 건 좀 불안한 감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지역사회 아이면 누구 집 아들이고 누구 집 딸이라는 걸 금방 알잖아요. 도시라면 좀 힘들긴 하겠지만 도시도 이제 등록제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럼 어차피 그런 제도적인 문제고 하려고만 하면 방법론은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려고 하는 자체를 안 하니까. 그 자체를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이번에 청년수당도 마찬가지고 50만 원에 물꼬를 트겠다는 건 이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을 가지고 뭐 그린카드를 한다든지 그들 말대로 그린카드를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술집에서는 못 쓰고 책을 사거나 학원을 할 때만 쓸 수 있게끔 한도로 한계를 정해서 한다는 거 이런 제도가 그린 제도거든요. 그린카드 제도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방법론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일단 물꼬 트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마치 청년들한테 마약 주사를 하는 거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는 받았는데 너는 뭐 나는 못 받았네 너는 받았네 하면서 싸우고 있는 청년들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좀 크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좀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그 물꼬가 텄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 지방자치단에서 그게 성공을 하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에서도 그거 벤치마킹을 해요. 벤치마킹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엔 정부 안으로 올라가서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된단 말이죠. 그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야.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내가 받았네 못 받았네만 따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좋은 거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표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겠어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 표 받을 수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않고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정책을 정책으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책을 윤리로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위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의심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나면 안 돼.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같아. 그분이 끌고 있는 건 딱 하나잖아요.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나라다. 아버지가 건국하다 아니야. 아버지가 기반을 다진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나는 당연히 그 기반을 유지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아버지 니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좀 위험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 보이고 이상한 소리를 했죠. 저 조개 껍데기 같은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화들짝 놀랐죠. 소라과자입니다. 이 사건과 또 하나가 있었죠. 고춧가루 보고 고추로 만든 가루인가요? 고추로 만든 가루인가요? 이 말의 의미는 고춧가루는 고추 말고 다른 것들이 합쳐질 수가 있다. 고춧가루는 고추가 재료일 뿐이다. 이거는 참,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화법들. 이게 얼마 전에 그 휴가 시절에 박 대통령 휴가 시절에 있었던 그 울산 시장인가요? 시장 탐방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입니다. 뉴스 찾아보면 경향신문에 나와 있어요. 경향일보에. 알 수 없는 아니 금수저도 알죠. 금수저도 이건 오히려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이 잘 모르는 과자 이름이에요. 뻥튀기하고 같이 유행했던 그런 과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행했던 과자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시절은 몰라도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보다 우리 윗세대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죠. 뭐 작은 실수기겠지만 유치원에 가서도 예전에 망원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 본인만의 개그를 하셨죠. 본인만의 개그. 애가 뭐 가방 하나를 조립하니까 이거 너희 엄마가 주면 너무 작다고 뭐라고 할 텐데 뭐 이런 식의 말을 해가지고 또 빈축을 샀었죠. 대통령이 말 하나하나는 다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차라리 욕을 해라 이러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욕을 해라. 애한테 동심을 파괴한다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대통령 유치원 방문이 있습니다. 대통령 유치원 바로 뜨죠. 보겠습니다. 있는데 지워버렸나?